안녕하세요. 애저 AI 파운드리 소개 강의를 맡은 1밀리언 라인즈 코딩의 배원수입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5년 3월에 제이펍이라는 출판사에서 애저 오픈 AI로 챗GPT와 LLM 시스템 쉽고 빠르게 구축하기라는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요. 이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이고, 이 책의 원서는 2024년 1월에 출간됐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적서와는 시기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많은 변경점들이 있었고, 역수에는 변경점들을 반영해두긴 했지만, 업데이트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매번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변경점들을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주요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한 변화를 하나 꼽자면 애저 오픈AI 리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할 때 기존에는 애저 오픈AI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024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발표된 애저 AI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으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변경된 애저 AI 파운드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애저 AI 파운드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AI 파운드리는 AI를 활용한 통합된 개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AI 개발을 위해서 기능에 따라 애저 오픈 AI 스튜디오나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처럼 분리된 환경들에서 각각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모델 카탈로그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 모델 카탈로그라는 거는 애저에서 오픈 AI사가 제공하는 GPT나 위스퍼, 달리 같은 모델 외에도 메타가 제공하는 라마라든지 최근에 핫한 딥식이나 아니면 허그링 페이스에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 모델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1800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래 이 기능은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제공되고 있었고요. 이 기능을 현재는 애저 AI 파운드리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오픈AI사의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애저 오픈AI 서비스나 색인을 만드는 등 검색 관련 기능을 제공해주는 애저 AI 서치,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 콘텐츠 필터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 유효한 내용들을 차단하는 애저 AI 컨텐츠 세이프티 같이 애저 오픈 AI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던 기능들을 모두 애저 AI 파운드리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옮겨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보이시는 평가 기능이나 거버넌스, 모니터링 등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보조적인 기능들도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왼쪽에 보시면 코드 작성이 필요한 개발 환경들과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노코드나 로우 코드로 주로 업무 자동화 목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프로그램과의 연동 기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코드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개발 환경이고, GitHub는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저 AI 파운드리 SDK는 애저 AI 파운드리를 애저 포탈을 통해서 쉽게 브라우저의 UI로도 조작할 수 있지만, 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코드들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애저 AI 파운드리를 다뤄야 할 때 연동을 도와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업데이트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만약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젝트를 실제 시작하기 전에 공식 문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애저의 AI 서비스들을 쭉 사용해 오셨던 분들 중에는 애저 AI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애저 AI 스튜디오가 애저 AI 파운드리로 리브랜딩 된 것이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애저 AI 파운드리 이전의 개발 환경들의 화면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캡처된 화면은 제가 2024년 4월에 생성했던 애저 오픈AI 리소스의 블레이드인데요.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로 칠해놓은 애저 AI 스튜디오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전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애저 AI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애저 오픈 AI 리소스를 생성하고 들어가 보시면 고투 애저 AI 파운드리 포탈이라는 버튼으로 대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실습 시간에도 같이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과거에 사용했던 애저 오픈AI 스튜디오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관리 섹션에서 오픈AI 모델들을 배포하거나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또 애플리케이션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할당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또 콘텐츠 필터를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 섹션에서 배포한 모델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채팅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후에 애저 AI 파운드리 화면을 보시면은 애저 오픈AI 스튜디오에 있던 기능들이 이렇게 통합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 과거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애저 AI 파운드리가 2024년 11월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에서 발표된 것이라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개월 전에 쓰여진 책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보셨을 때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 과거 자료를 보시고 왜 지금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시라고 이렇게 슬라이드에 별도로 넣어봤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의 화면인데요. 좌측 메뉴에 보시면 아까 애저 AI 파운드리 이미지에서 설명드렸던 모델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보이시죠? 그 외에도 프롬프트 플로우, 여기에는 프롬프트 흐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기능도 현재 애저 AI 파운드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애저 AI 파운드리를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에 있는 기능들도 많이 이전이 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개발 환경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을 애저 AI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애저 AI 파운드리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 문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Azure AI Foundry Portal or Azure Machine Learning Studio, which experience should I choose라는 문서를 보시면은 이 상단에는 이 각각의 개발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개론적인 부분들만 봐서는 구체적인 차이점을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실 거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 세부 기능들을 비교할 수 있는 디테일드 피처 컴패리즌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 익스펜드 테이블을 하셔서 애저 AI 파운드리에서만 지원하는 것, 혹은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만 지원하는 것, 혹은 둘 다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내가 사용하려는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떤 개발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직접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두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애저 오픈 AI나 AI 파운드 리소스를 생성할 때 리전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스웨덴 중부나 미국 동부 투 리전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리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도 다양하고 기능마다 일부 리전에서만 지원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사용하려는 모델이나 기능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해당 모델이나 기능을 지원하는 리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범용적으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스웨덴 중부나 미국 동부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잠시만요. 공식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이 문서는 Azure OpenAI 서비스 모델즈라는 문서이고 아래에 보시면은
리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좀 많이 내려야 되네요. 네, 보시면은 모델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익스펜드 테이블을 해보시면 리전별로 어떤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체크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트 US2라는 리전이 많은 모델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래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 센트럴이라는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면은 이 두 가지 리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용을 하시기 전에 꼭 최신 문서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애저 AI 파운드리의 핵심 개념인 허브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브는 애저 AI 파운드리의 최상위 리소스입니다. 이 허브라는 최상위 리소스 하위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 만약 여러 프로젝트들 사이에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나 보안, 컴퓨터 리소스 등의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면 허브 레벨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슬라이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애저 AI 파운드리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허브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브를 생성하면 애저 AI 파운드리 포탈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허브가 애저 AI 파운드리에 있어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리소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애저 AI 파운드 프로젝트는 앞서 설명한 허브의 하위 리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허브 내에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브와는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앞서 허브 레벨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공유해야 할 데이터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프로젝트에서는 이 개별 프로젝트 내부에서만 사용할 유니크한 모델이나 데이터, 색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허브 스코프로 사용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는 프로젝트 스코프로 사용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애저 공식 문서에 있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설명한 허브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로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허브와 프로젝트는 1대 N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허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속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브에는 데이터와 컴퓨팅 리소스,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데이터나 모델 색인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와 프로젝트 모두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연결, 커넥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애저가 제공하는 다양한 AI 리소스들을 허브나 프로젝트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의 하단을 보시면 AI 서비스 리소스라고 하는 이 살색 영역이 있고 여기에 애저 오픈 AI나 랭귀지, 스피치 등 다양한 리소스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애저 공식 문서에 있는 애저 AI 파운드리 아키텍처 문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키텍처 문서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개론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로 애저 AI 파운드리의 허브와 프로젝트 그리고 애저 오픈 AI 리소스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